안녕하세요. 원내통계학 이원우입니다. 회계 분석 3번 진행을 했고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수, 변환, 다중회계 분석,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에 특별히 표준화를 시키는데, 설명 변수를 표준화를 시키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변수 변환. 변수 변화는 이제 잔차 분석, 앞에 시간에 다뤘던 잔차 분석을 통해서 이게 X와 Y 관계가 선형의 관계가 아니다.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형의 관계로 애당초 모형을 설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적합하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왜 생겨요? 오차에 대한 가정이 정기분포하고 평균은 0이고 이 평균은 0인 거는 뭐 항상 0이기 때문에 잔차의 평균도 0이라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시그마 제곱 등 분산이죠. 모든 점에서 분산이 같다라는 건데 그것이 타당하지 못한 경우는 자주 당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X와 Y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설명 변수 X를 다른 변수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Y를 반응 변수 Y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X를 변환시키는 것만 간단히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과정은 이 변수 변환에 관련된 주제는 학부 수준, 통계학에서 다루지 않는 수준인데요.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회계 분석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넣어놨습니다. X만을 변환시키는 경우 먼저 오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고 등분산의 가정도 만족하지만 이제 오차의 분포라기보다는 잔차의 분포죠, 그렇죠?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깝고 등분산 일정한 그 폭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비선형의 관계에 있는 XY 자료에 대해서 설명변수 X를 변환시켜야 된다. Y에 대해서는 변환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Y에 대해서는 변환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 세 가지는 대표적인 X와 Y의 선형 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의 관계, 1차 식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잔차들의 분포가 이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 x 대신 로그 x나 루트 x로 x 대신 설명 변수를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잔차 도표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거는 2차식으로 x제곱 또는 엑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 형태로 x 대신 설명 변수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x분의 1 또는 2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것으로 설명 변수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에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x와 y의 직선식의 관계가 깨져 있는 타당치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입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기간 며칠 그리고 실적 교육기간을 얼마나 했을 때 실적이 얼만큼 뭐 길면 길수록이겠죠. 교육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적이 높아진다라는 관계를 이제 아마 얻고 싶어서 Y와 X 간의 선형 회계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선형 회계를 한 결과가 Y에서는 34.35 더하기 36.9X, R스퀘어는 0.970. 그리고 각각의 개수를 보니까 33.35, 이거의 T값은 8.9549, P밸류가 0.000, X의 개수 36.9000으로 나와서 이제 여기다 쓴 거죠, 물론. 그리고 T값이 15.951이고 P밸류가 0.000으로 나왔어요. 이 뒤에 거는 뭐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개수에 대한
95%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을 여기에 계산해 준 거니까 우리 지금 뭐 이거에 대한 신뢰 구간 볼 필요 보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이거를 그냥 레포팅했다, 보고했다. 그러면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잔차를 그려보니까 잔차가 딱, 물론 이건 저 예제에 나와 있는 조금 의도적인 자료입니다만은 이런 그래프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잔차가 뭐예요? 꺾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다뤘던 대로 루트 x를 x 대신 루트를 씌워서 루트 x하고 선형이 아니죠. 이제 회귀 모형, 단순 회귀 모형을 루트 x로 만든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각각의 그 계수 코에피션트 값들을 볼까요? 마이너스 11.6871 그리고 p-밸류 0.016 루트 x에 대해서는 85.5269가 계산돼서 나왔고 p-밸류 0.000 매우 괜찮아요. r 스퀘어 보니까 0.987 r 스퀘어 이건 뭐 볼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987 이렇게 계산돼서 나왔고 잔차 도표를 보니까 뭐 그래도 임의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 이런 패턴은 적어도 보이지 않는 패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잔차 도표를 얻기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x와 y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관계다. 교육기관과 실적 실적을 올렸느냐 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관계식을 y와 x의 관계식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쪽은 뭐예요? 단위가 1이니까 하루 교육을 더 시키니까 매출이 36.9만큼 실적이 올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루트 x를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어렵죠? 루트 x 교육 기간에 루트 씌운 것이 한 단위 늘어날 때 85.52만큼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더 정확한 정교한 식이라고 관계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와 y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단인데 실제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에 필요하냐? 어떨 때 필요하냐? 예측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예측의 목적에는 더 정확하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x값에 나와 있지 않은 3 혹은 3.5 이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보다 더 정확한 실적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x와 y가 1cm가 더 크면 y가 얼만큼 더 커지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주요 목적이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변수 변환이 바람직하더라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중선형 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의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다뤘는데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그때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한다. 설명 변수가 하나, 둘, 일반적으로 P개가 있습니다. 모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1 베타 2 xi2 i는 1부터 n까지. 예? 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전체는 y, x1, x2, xn, xp죠. xp에 대한 p개의 설명변수에 대해서 표본 1에 y1 값이 있을 거고 x1이라는 변수의 값을 x11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x2에 대한 값을 x12,
x1p. 두 번째는 y2고, 그렇죠? x21, 22, 2n. 마지막 n번째 표본은 xn1, n2, n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손으로 하나만 했을 때도 손으로 풀기는 쉽지 않지만 손으로 풀기에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벡터와 매트릭스 행렬을 이제 공부한 후에는 이거를 이렇게 벡터 행렬로 표현해서 그 뭡니까? 선형 대수 실력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대학원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결과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를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가정 마찬가지죠. 가정 오체에 대한 가정은 평균이 0이고 분선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분포한다는 가정은 항상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자료 y의 변화를 y가 왜 다른 값을 갖는가 하는 것을 p개의 설명변수 x1에서 xp로 설명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자료를 회계 분석할 때 어느 한 변수와 설명변수 한 개와 일자식의 관계를 갖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닦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순 선형 모형에서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중 회계 모형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중 선형 회계 모형에 대해서도 이 값들을 추정하는 것은 최소 제곱법입니다. 최소 제곱법이 여기에도 적용돼서 이제 다중 선형 회계 모형을 분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설명변수의 수가 3개인 경우 한번 3개로 줄여서 2개면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3개로 한 것 뿐입니다. 3개로 해서 다중회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부동산 가격이에요. X1, 대지의 가격. 요거는 X2는 건물 가격. 또 상가의 평수, X3. 그렇게 3개의 설명 변수로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 모형이 이 모형이죠. 이 모형. 그래서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1, 베타 2 xi2, 베타 3 xi3, 입실론 i의 가정은 이와 같다. 전에 그 p개 설명 변수에 대한 모형을 조금 줄여놓은 거죠. 간단히 해놓은 거죠. 자료들은 이제 여기 8개 자료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8개 자료만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몽땅 0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야.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몽땅 0이라면 애당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회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니까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H1은 적어도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거 H0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이 몽땅 0이다. 각각 0이냐 하는 2가지. 각각 0이냐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설명이 될 거고요. 그거를 보는 이 결과를 보는 거는 리스트 스퀘어 F 스태티스틱 46.66입니다. 예? 요 H0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한 검증 통계량이 F 스태티스틱으로 여기 나타났고 46.66 값이 되고 그에 대한 P 밸류는 굉장히 적죠. 3.9에 곱하기 10의 8승분의 1. 그러니까 뭐 0이나 마찬가지네. 0이나 마찬가지의 P 밸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중회계 모형의 분산 분석표는 이제 이와 같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 계산된 F 값이 바로 이 값이고 P 밸류 유효 확률은 이 값으로 찍혀져 나온 겁니다. 전통적인
분산 분석표의 모양이고 요거는 이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결과입니다. 이게 R 스퀘어 R 제곱값이 나왔죠. 네, 0.897. 0.897의 R 스퀘어 값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은 확실히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결정 계수 값이야. 그 밑에 adjusted R 스퀘어 값이 있어. 예? 이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ADJ adjusted야. adjusted가 뭡니까? 뜻이 예? 조정됐다. 뭔가 조정한 R스퀘어 값이다. 이 조정된 R스퀘어 값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보다 일반 R스퀘어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조금 이따가 이제 adjusted R스퀘어 값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0를 뭐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H0를 기각하는 거죠. 당연히 기각돼요.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했을 때 이 값은 일반적으로 크고 P 밸류는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회귀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값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계수들, 얻어진 계수들에 대해서 값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유효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게 이제 이 파이썬의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0.8145 x1 8145 나왔고 0.8204 8204 135286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일반적으로 p 밸류를 괄호치고 적어줍니다. p 밸류 여기 있죠? 0.801 그리고 요거에 대한 p 밸류 0.131 괄호치고요. 괄호치고 0.001 0.057 그래서 이 각 계수값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131이 좀 크죠. 0.131 그러니까 x1은 0으로 간주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이쪽 부분은 뭐 볼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R 스퀘어 값은 0.897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값입니다. 897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타1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X1이라는 변수가 뭐였느냐면 대지 가격이었어요. X2는 건물 가격, X3는 상가의 평수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대지 가격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거는 쓰지 않아도 X1이라는 변수는 쓰지 않아도 문제 없겠다. 그런데 이제 X1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계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이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절편에 해당되는 부분, P-밸류가 굉장히 크죠. 1470.2759 값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절편을 없애고 절편을 버리고 회귀선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X1이라는 변수를 버리고 X2와 X3 두 개의 설명 변수 가지고 다시 한번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무방한데 이 계수의 상수에 대한 절편에 대한 값은 버리지 않고 P-밸류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베타0 햇값이 1470으로 얻어졌고 그에 대한 P값이 P-밸류가 0.801로 상당히 큰 편이다. 그래서 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0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추정된 회귀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경우 특히 위의 추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회귀선에 포함해서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이건 뭐예요? 의미가 없죠. 뭐 딴 것들이 전부 000인데 X1, X2, X3가 0인데 Y가 부동산 가격이 1470.2759라는 이야기거든요. 000인데 무슨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까? 기본 가격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절편 부분인데 어떤 예측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경우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이 절편값을 회귀선에 포함해서 우리는 결과를 내놓는다.
예, 다중회귀 분석에서 설명 변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 계수 값이 커집니다. 네, 결정 계수는 뭐예요? 설명 변수들이 y를 얼마나 몇 퍼센트나 y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을 이유를 몇 퍼센트나 이 설명 변수들이 설명해 주는가. 뭐 87% 설명해 준다. 꽤 높은 거겠죠? 87%면. 아니 뭐 수많은 설명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세 개의 설명 변수가 y의 변동을 y를 87% 설명한다. 그러면 많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성인 남자 키 y와 아버지의 키만으로 단순 회귀 분석할 경우보다 어머니의 키를 설명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할 경우 두 개의 설명 변수로 성인 남자 키를 더 바람직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R스퀘어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아버지 키. 하나 있을 때 R스퀘어를 R1 제곱이라고 한다면 X1, X2 두 개의 설명 변수가 동원됐을 때 R2 스퀘어는 뭐예요? 이렇게 된다. 더 크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 R스퀘어 값은 커져. 의미가 있는 설명 변수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가구당 바퀴벌레 수 X3 이 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려면 있겠지만 좀 괴팍한 사람,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또래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수와 같은 무의미한 설명 변수를 여기에 추가할 경우 X1, X2, X3 바퀴벌레 수를 추가했을 때 결정계수는 3의 결정계수는 또 커져. 물론 매우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매우 커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조금이라도 커져. 그러면 이게 더 좋은 모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설명 변수를 추가할 경우 그 설명 변수가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설명 변수를 추가하면 결정계수 값은 무조건 커지지만 여기 수정된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조정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참 묘한 일인데요. 묘한 일인데 adjusted 그 의미 뜻도 조정인데 이거를 우리 한국 통계학 교재를 보면 수정이라고 표현한 게 많이 있어요. 예. 어떤 공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도 수정된 결정계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표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재는 다른 사람이 좀 이 교재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책이 나온 다음에 발견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이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건데요. 조정된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수정된 결정계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시험에서도 수정된 결정계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험이었습니다. 좀 놀랐는데 아무튼 조정된이라는 게 바람직한데 수정된이라고도 사람들이 쓴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adjusted R스퀘어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djusted R스퀘어 값을 구하면 이 경우보다 틀림없이 작아질 겁니다. 바퀴벌레 수를 추가했을 경우. 그러면 뭡니까? 그 바퀴벌레 수 같은 설명 변수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설명 변수를 포함시킬 건지 말 것인지 어떤 설명 변수를 포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adjusted R스퀘어 값이 사용된다. 결정계수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 Y를 설명한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 조정된 R스퀘어 값 가지고.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결정계수가 adjusted R스퀘어 값이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adjusted R스퀘어는 1 빼기 SST 나누기 요 자유도를 요거 두 개가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빠지면 R스퀘어야. 예? 빠진 게 R스퀘어인데
이 자유도를 각각 SSE의 자유도로 나누고 SST의 자유도로 나눈 자유도를 반영시킴으로써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우리 앞에서도 이제 표준화를 봤는데, 특히 표준화를 어디서 봤느냐면 정규분포 다룰 때 표준화를 시켜야만 컴퓨터는 아니고 우리 그 책 교재 상으로는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것. 그 자체 표준화를 시키는 그 정규분포 표준화 변수 일반적으로 Z라고 쓰죠. 평균이 0이고 이런 표준표자가 1인, 분산이 1인 그런 표준화 정규분포 변수. 이것도 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표준화 시킬 수 있다. 그 표준화 부분에서 제가 두 사람 A 부장과 B 부장이 그 부하 직원들을 평가한 점수들에 대한 표준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회귀 분석에서도 이제 변수들을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표준화 시켜서 그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요구하는,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측정할 때 그 변수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그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수 값들을 비교할 수 없어. 추정된 그 베타 값들을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 측정 단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변수들의 측정 단위를 없애주자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단위를 없애줘. 표준화를 시키면 단위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광고료, 점포 크기로 설명 변수로 했을 때 점포 크기는 평수, 요즘은 뭐 제곱미터로 많이 쓰지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몇 평, 이게 더 빨리 와닿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점포 크기는 평이라는 단위를 갖고 광고료는 역시 돈이니까 원이라는 단위를 갖게 되겠죠. 이 경우 광고료와 설명 변수, 광고료와 점포 크기 중에서 어느 설명 변수가 Y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어떤 설명 변수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판단하려면 단위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고료, 점포 크기, X1 광고료, X2 점포 크기, Y는 매출액.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표준화를 시키면 이거의 평균을 빼고 X1 그 값들이 있잖아요, 값들의 평균을 빼고 표준표처럼 나누고 마찬가지로 X2도 X2 값에서 X2의 점포 크기 뭐 20개면 n이 20개면 20개의 표본 평균 빼고 그 20개 자료의 표준표차로 나눠주고 Y 마찬가지로 그래서 스타를 붙였습니다. 스타를 붙였어. 베타 제로 스타, 베타 1 스타, X I1 스타, 베타 2 스타, X I2 스타, 입실론 I 스타, YI 스타. 요게 이제 표준화된 값들에 대한 회귀 분석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시킨 값들 가지고 회귀 분석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항상 0입니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베타 계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아까 그랬죠? 사회과학 분야에서 베타 계수라고도 부릅니다. 표준화된 계수를, 스타 붙은 계수들을 표준화시킨 후 회귀 분석하여 얻은 계수들을 베타 계수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베타 계수는 왜 얻는지, 그 용도는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죠. 자, 표준화 계수의 활용 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광고비, 대리점 크기, 매출액. 단위는 10만 원, 이거는 평수, 이것도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10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Y바 당연히 이게 Y야. Y바 18.6 이것들의 평균, X1바 8.0, X2바 이것들을 평균 9.0 표준편차 다 계산될 거 아니에요? 10개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거 이제 이거 직접 계산을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자이니까 컴퓨터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출액을 광고비와 대리점의 크기로 설명해 보고자 선형 회계 모형을 사용해서 저 10개의 자료를 얻은 결과가 이겁니다. R스퀘어는 0.9, 이 값들 1.5, 0.76. 그러면 1.5는 뭐예요? X1이 즉 광고비를 한 단위 일만큼 10만 원 더 광고비를 쓰면 15만 5천 원 매출이 오른다. 그렇죠? 그죠? 예. 단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요거는 점포 크기가 한 평 더 클 때 매출액은 7만 6천 원. 7만 6천 원, 0.76이니까 7만 6천 원 더 오른다. 광고비를 한 단위 10만 원 추가할 때 15만 5천 원의 매출이 증가하며 대리점의 크기 한 단위 한 평이 더 크면 대리점이 더 크면 7만 6천 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관계를 이 얻어진 그 회계식 가지고 이거는 적어도 설명을 해줘야죠. 예, 여기 알파 값들 미안합니다. P-밸류 값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컴퓨터 출력 결과에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10만 원이라는 것과 대리점 한 평이라는 거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관계야. 그렇죠? 광고비 10만 원하고 대리점 크기 한 평 비교할 수 없으므로 광고비와 대리점 크기라는 두 개의 설명 변수 중에서 어느 것이 매출을 더 크게 신장시키는지. 예? 이게 15만 5천 원, 10만 원 들여서 15만 5천 원하고 한 평 더 큰 거 7만 6천 원하고 그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얻어본 결과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각각 X1, X2를 표준화시킨 거야. 그래서 얻어진 개수가 5, 4, 8, 2, 4, 3, 7, 3. 그래서 베타 제로 스타 핵값은 항상 0이다. 이것과 이거를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가 대리점 크기보다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영향은 얼만큼 더 미치느냐 하면 0.5482 나누기 0.4373 그게 1.25입니다. 그러니까 25%나 더 매출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광고료는 대리점 크기 대비 광고료는 대리점 크기 대비 25% 정도 더 매출을 신장시킨다고 증대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요? 아까 인문사회과학 사회과 인문은 뭐 빼나요? 인문도 들어가나요? 인문사회과학 분야 경영학 포함해서 이거를 베타 계수라고 이름 부른다라는 이야기까지 조금 아까 했습니다. 자, 그 결과들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죠. 앞에 나온 그냥 표준하지 않은 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수값들 여기 나왔고요. P-밸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P-밸류는 결국 똑같아요. 계수가 얼마나 유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표준화시켰을 경우하고 표준화시키지 않았을 경우하고 그 P-밸류 값은 똑같게 되고 이 값은 물론 달라지죠. 5482, 4373 여기는 1.552로 7599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더 비중 있는 설명 변수이고 얼만큼이나 비중이 있느냐 하는 것을 표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R수격과 당연히 두 개의 설명 변수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니까 똑같이 0.901 나왔고요. 뭐 딴 거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